새벽 5시 반 나는 시어머니 방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0426 내 생일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셨겠지. 그 안에는 유서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재산 전부 손자 민재에게. 법정 대리인은 며느리 오세라.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피곤한 줄도 몰랐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는 평생 남의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하시고 나는 웃으면서 챙겨주는 척만 하면 된다. 아들 도윤은 우유부단해서 뭐든 내 말에 끌려온다. 어머니는 고집 세지만 결국 민재 때문에 내 뜻대로 굴러간다. 내가 원했던 건 간단하다. 이 집 그리고 유산. 아침 식탁에서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브런치 모임이 있으니까요. 접시는 화이트 톤으로만 맞춰주세요. 김치 같은 빨간색은 화면에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 당신은 평생 주방에서 김치 썰던 여자고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여자야. 며칠 전에도 남편에게 속삭였다. 도윤 씨 어머니 유산은 민재 앞으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난 법정 대리인만 붙으면 돼. 어머니는 몰라야지.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평생 엄마 말과 내 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내 쪽으로 기운다. 내 생일날 나는 거실을 브런치 파티장으로 꾸몄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여러분, 시월드 브런치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우아한 하루 기대되시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더니 TV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목소리였다. 유언장은 민재로. 전 법정 대리인만 있으면 돼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이 여자가 대체 뭘 손에 넣은 거지?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거 편집본이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녹취가 흘러나왔다. 0426에 서류 맞추자고요. 제 생일이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고 라이브 채팅창이 터졌다. 며느리 무섭다.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나는 급히 방송을 껐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다. 그날 밤 나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맞불을 놨다. 그럼 어머님, 민재 친자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사실은 떳떳하지 않았다. 민재가 내 무기가 되어야만 했으니까.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좋다 그래. 친자 확인해보자. 대신 내 이름으로 된 강남 오피스텔 등기부도 같이 까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남편도 모를 줄 알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우리 브랜드 사무실 차리려고 산 거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심장은 들켜버린 듯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유서를 찢어버렸다. 유산은 신탁으로 묶는다. 수익자는 민재, 집행은 신탁사. 법정 대리인은 배제. 내가 소리쳤다. 어머님, 전 민재 엄마예요. 그 여자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서 더 못 맡기지. 아이를 카메라 소품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릎이 꺾였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어머니 방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이 나왔다. 남편 도윤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회식이라 둘러댔지만 나는 직감했다. 도윤은 약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언제든 배신한다. 웃음이 나왔다. 이 집안은 썩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국 남는 건 민재와 나뿐이었다. 친자 확인 결과는 다행히도 민재가 도윤의 아들이 맞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소 대신 합의서를 내밀었다. 양육비 아이 노출 금지. 다 여기 적어라. 감옥보다 무서운 게 책임이다. 나는 웃다가 울다가 다시 웃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같이 라이브에 나가주세요. 갈등 봉합 컨셉으로.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우리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자고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카메라 끄고 민재를 봐. 아이 앞에서 연기하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라. 나는 결국 무너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생각했다. 사람으로 살아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권력이고 돈이다. 남편이 약해도 상관없다. 시어머니가 날 몰아내도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땐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다시 내 차례를 만들 것이다. 새벽 5시 반 나는 시어머니 방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0426 내 생일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셨겠지. 그 안에는 유서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재산 전부 손자 민재에게. 법정 대리인은 며느리 오세라.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는 순간 피곤한 줄도 몰랐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는 평생 남의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다 하시고 나는 웃으면서 챙겨주는 척만 하면 된다. 아들 도윤은 우유부단해서 뭐든 내 말에 끌려온다. 어머니는 고집 세지만 결국 민재 때문에 내 뜻대로 굴러간다. 내가 원했던 건 간단하다. 이 집 그리고 유산. 아침 식탁에서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브런치 모임이 있으니까요. 접시는 화이트 톤으로만 맞춰주세요. 김치 같은 빨간색은 화면에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래, 당신은 평생 주방에서 김치 썰던 여자고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여자야. 며칠 전에도 남편에게 속삭였다. 도윤 씨 어머니 유산은 민재 앞으로만 하면 되는 거라고. 난 법정 대리인만 붙으면 돼. 어머니는 몰라야지.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평생 엄마 말과 내 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내 쪽으로 기운다. 내 생일날 나는 거실을 브런치 파티장으로 꾸몄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여러분, 시월드 브런치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우아한 하루 기대되시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들더니 TV 스피커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목소리였다. 유언장은 민재로. 전 법정 대리인만 있으면 돼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이 여자가 대체 뭘 손에 넣은 거지?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거 편집본이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녹취가 흘러나왔다. 0426에 서류 맞추자고요. 제 생일이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꽂히고 라이브 채팅창이 터졌다. 며느리 무섭다.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 아니야? 나는 급히 방송을 껐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다. 그날 밤 나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맞불을 놨다. 그럼 어머님, 민재 친자 확인해 보실래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사실은 떳떳하지 않았다. 민재가 내 무기가 되어야만 했으니까.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좋다 그래. 친자 확인해 보자. 대신 내 이름으로 된 강남 오피스텔 등기부도 같이 까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다.
남편도 모를 줄 알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우리 브랜드 사무실 차리려고 산 거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심장은 들켜버린 듯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유서를 찢어버렸다. 유사는 신탁으로 묶는다. 수익자는 민재, 집행은 신탁사. 법정 대리인은 배제. 내가 소리쳤다. 어머님, 전 민재 엄마예요. 그 여자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서 더 못 맡기지. 아이를 카메라 소품으로 쓰는 사람한테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릎이 꺾였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어머니 방에서 낯선 여성의 사진이 나왔다. 남편 도윤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회식이라 둘러댔지만 나는 직감했다. 도윤은 약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언제든 배신한다. 웃음이 나왔다. 이 집안은 썩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결국 남는 건 민재와 나뿐이었다. 친자 확인 결과는 다행히도 민재가 도윤의 아들이 맞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소 대신 합의서를 내밀었다. 양육비 아이 노출 금지. 다 여기 적어라. 감옥보다 무서운 게 책임이다. 나는 웃다가 울다가 다시 웃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같이 라이브에 나가주세요. 갈등 봉합 컨셉으로.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우리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자고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카메라 끄고 민재를 봐. 아이 앞에서 연기하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라. 나는 결국 무너졌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생각했다. 사람으로 살아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권력이고 돈이다. 남편이 약해도 상관없다. 시어머니가 날 몰아내도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땐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다시 내 차례를 만들 것이다.